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배정한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원리와 논리로 다가갈 때만 여러분에게 가까워지죠. 그럼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짐작을 합니다. 아하, 구슬옥이 들어갔구나. 그럼 구슬과 관계가 있겠구나. 극이라는 지시사가 들어갔구나. 왠지 옥을 가리키는 거구나. 즉 무슨 얘기냐. 옥으로 만든 키가 뭔지 알죠? 옛날 돌이나 어떤 그걸 가려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즉 옥을 키질하듯 가려내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옥, 그걸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런 옥, 즉 그래서 이걸 아름다운 옥기라고 합니다. 즉 구슬을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키질을 해서 가려낸 것 같은 아름다운 옥 기자입니다. 물론 그릇에 많이 쓰이는 기자고요. 우리가 순기 그러면 옥그릇을 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그릇을 뭐라고 하냐? 그걸 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는 기인데 무슨 기냐? 여러 개 중에서 아름다운 그것만 딱 끄집어내는 걸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옥 이름 기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구슬옥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것도 구슬이겠구나.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구슬옥이고요. 이건 몇 기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구슬이 작아서 몇 개인지 모른다는 데서 작은 구슬 이름 기자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작은 구슬처럼 빛나는 하늘에 있는 건 뭐죠? 그렇죠. 별이죠. 그래서 이걸 별 이름 기라고 확정적으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별은 별인데 뭐냐? 구슬처럼 몇 개인지 모르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것. 저는 빛난다는 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만, 네, 어쨌든 저보고 뭐 누구를 닮았다는 둥 할 때 이 닮아, 뭐 빛나, 뭐 이런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참 좋은 자예요. 왜냐면 구슬을 확 뿌려놓고 몇 개인지 모르는데 반짝반짝 빛나요. 그것이 하늘에서. 그런 별이죠. 별 이름 기자입니다. 우리 선기옥형이라는 옛날에 천체 관측기구가 있었는데 이 선기라는 게 뭐냐? 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학 어떤 전시관을 가보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끝에 행성처럼 몇 개 달려있고 이렇게 돌면서 천체를 관측했던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미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선기옥형입니다. 이때 선자와 기자가 뭐냐? 지금 얘기했던 별 이름 선, 별 이름 기자입니다. 별 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저울대 같은 걸 선기옥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옛날 사람이 얼마나 적합하게 언어를 갖다 씁니까? 요즘처럼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이상한 말 갖다 쓰지 않고 적합하게 갖다 씁니다. 이것이 한자가 필요한 이유죠.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저한테 묻습니다. 이왕 삼천포로 빠진 김에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중국 사람이 만든 걸 우리가 써야 합니까?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영어를 알파벳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그러면 애들은 잘 몰라요. 이집트인이 만들었습니다. 알파벳을. 그런데 쓰기는 누가 쓰죠? 그렇죠. 영국과 미국이 갖다 썼죠. 그것을 세계화시킨 건 영국과 미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문학적으로 한자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지 물론 뭐 우리 국수주의자들에 의하면 한민족 즉 우리의 원민족이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저런 걸 다 제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갖다 써서 우리나라 문학사가 얼마나 활발해졌고 16살에 중국 건너가서 최연소 급제했던 최치원 같은 이들의 명문장가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한국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영어가 있습니다. 어떤 영어가 있는데 그걸 한글로 표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즉 우리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빌려온 한자가 우리말화되어 있는 것을 국어식 한자 표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어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학생들이 물어봐요. 한자를 배우면 뭐가 좋습니까? 논문 쓸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논술 시험 보셨습니까? 논술 시험에 뭐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 정치의 형태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모색하시오. 여기에 단어가 몇 개가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놈에게 체했다는 건지 차가 밀렸다는 건지 도대체 몰라요. 시험관은 그렇게 함축시켜서 말을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은 자질구레하게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나열해 보십시오. 시험관이 낸 문제를 보고서 한자를 몇 개 집어넣고 정확하게 논술을 해 보십시오. 바로 논술 100점 나옵니다. 이것이 한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무슨 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중 밑에 그기. 원래는 이게 키기자였죠. 키질하다 할 때 키였다가 이것이 지시대명사인 그것으로 쓰이자 이것에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다는 데서 대죽을 올려놓고서 키질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기자조선 할 때 기자, 즉 은나라의 태사, 그것을 기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쓰일 때 쓰는 글자입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동북아 공정을 하고 있죠. 동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아 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술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물론 정치사와 묘하게 얽혔겠지만 이제는 한자로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울 때입니다. 문학적으로요. 그리고 역사적으로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늙을로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노인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짐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한자 박사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한번 볼까요? 늙을로 밑에 맞지, 즉 늙어서 맛을 모를 나이가 되면 그 나이가 대략 60쯤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60세의 늙은이 기자입니다. 우리가 기로 그러면 60대쯤 된 노인을 기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가 갖는 의미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이 들어 맛을 잘 모를 때가 61호구나. 그래, 60 전후의 늙은이를 뭐라고 할까? 그래, 늙을 기라고 만들어내자. 얼마나 명확하게 만들어냅니까? 지금 저 학생은 제 얼굴 보면서 참 기인이다 그러는군요. 예, 늙은 기자, 사람인자. 네, 저 이래봐도 아직 30대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저 학생 뒤로 자빠지네. 네, 바로 서십시오. 네, 저 분명히 30대입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말마 옆에 그기. 말이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것. 얼마나 뛰어난 말이에요. 말이 청흑색으로 된 말을 의미해요. 청색과 흑색이 섞여 있는 말. 하루에 천리길이 목표한 그곳에 갈 수 있는 말이라서 준마기라고 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름에 많이 쓰여요. 우리 누구누구 기 그러면 틀림없이 준마기자 많이 써요. 왜요? 옛날에 말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벤츠나 BMW쯤 되는 거니까 기분 나쁠 일은 없죠. 이게 준마기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기린기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슴농 옆에 그기, 즉 사슴처럼 닮았는데 이 그기자처럼 목이 좀 길은 동물이 뭐죠? 기린이죠. 그래서 기린기자입니다. 사슴처럼 생겨서 목이 길다, 기린기. 기린 할 때 쓰는 자예요. 사실 기린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일흠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났는지 어렸을 때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귀엽게 생겼으니까 네 성이 뭐냐? 그러니까 성은 성인데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인데요. 그럼 너희는 무슨 생이냐? 그러니까 저는 무신생인데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 못한 학생 머리 한참 부족한 겁니다. 옛날 시골 사람들 이가 좀 빠지고 흔들려서 사투리 쓰죠. 이름을 뭐라고 그래? 일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계속 자기 노인이 묻는 말만 따라 했잖아요. 성은 성인데요. 이름은 뭐냐? 이름은 이름인데요. 너 무슨 생이냐? 무슨 생? 언제 태어났냐? 저는 무신생인데요. 이 말이에요. 무신년에 태어난 아이란 얘기죠. 얼마나 멋집니까? 대화가 이쯤 돼야 무언가 좀 문학적으로든 유쾌한 맛이든 있지. 어째 요즘 단어들은 그렇게 상당히 거시기인지. 아무튼 요즘 이러한 풍토를 봤을 때 상당히 럭셔리하면서도 약간 좀 깔끔한 분위기로 가려면 한자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자. 이번 글자 왠지 물과 관계 있습니다. 추론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똑한 학생입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죠. 물수 옆에 도끼근 근근. 이것은 모양이 물 굽이치는 모양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노나라 남쪽에 있는 물로 굽이쳐 흐르는 모양에서 물 이름 기자가 됐고, 산 이름 아마 물가에 있는 뭐 도끼처럼 생긴 산 이름이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물 이름 기, 산 이름 기자입니다. 기수 기산이라고 할 때 쓰는 자죠. 아주 명쾌합니다. 그것도 노나라 남쪽에 있는 그 물 이름이라는 얘기죠. 아까 기수할 때 그 기자는 노나라가 아니었고 황하 지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황하가 뭔지 알죠? 중국의 젖줄 같은 강물 이름입니다. 황하.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모든 문학은 황하에서 나왔고, 또 모든 그 문화의 발생지 중에 5대 문화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황하 유역이라는 것, 뭐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 지역의 물 이름이나 산 이름은 틀림없이 한자로 많이 나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말마 옆에 바랄기. 이제 이해되죠? 말이 내가 바라는 곳까지 막 하루 길에 딱 간다. 천리마요. 아주 뛰어난 말이죠. 이게 천리마 기자입니다. 즉 말이 내가 바라는 데까지 그냥 서슴없이 데려다 줄 정도로 뛰어난 말. 천리마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누가 무엇은 말을 탔다. 적토말을 탔다. 이건 천리마다. 하루에 천리길 간다는 얘기예요. 천리면 얼마예요? 300km입니다. 하루에 300km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나라 완전히 돕니다. 우리가 삼천리 화려강산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 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루길에. 그런데 지금이야 포장이나 잘 돼 있지. 옛날은 달린다는 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적토마는요, 달리면 그 땀이 송글송글 핏빛이 맺힌답니다. 핏빛으로 나온대요. 얼마나 힘차게 달리는지. 여러분 공부 피나게 하십시오. 물론 남자들 코피 터지고 여자들 피납니다. 이렇게 피나는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뭔가 천리마처럼 내가 바라는 곳까지 질주할 수 있는 거죠. 요즘 경쟁은요, 단순 경쟁이 아니고 무한 경쟁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런지 평생교육원이나 교육원이라든가 사회교육원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면 물과 또 관계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무슨 모양이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물쳐 있다. 이거 지금 수염 모양이에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산처럼 어떤 그 식물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실뿌리가 쫙 뻗어 있는 모양이죠. 즉 물살이 급해서 갈래져서 이렇게 물살이 막 갈라지듯 굽이치는 모양에서 여울이다 해서 여울단자입니다. 우리 장단 그런 뭐예요? 긴 여울을 얘기합니다. 여울이 뭡니까? 모릅니까? 물이 이렇게 굽이쳐 도는 것을 여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울 단자만 딱 봐도 삼수변 옆에 왠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가 있구나. 이것은 틀림없이 여울이구나. 여울단. 그리고 여울단과 비슷한 발음의 여울탄자가 있죠. 여울탄은 어려울 난자 앞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물이 하도 굽이쳐 흘러서 건너기가 어려운 곳이 여울탄자입니다. 그래 신탄진할 때 신탄이 뭐예요? 새로이 생긴 여울물. 이것이 신탄진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지명을 다 풀어줄 수는 없고요.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토 옆에 당나라당.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당나라당으로만 알면 안 되죠. 이게 원래 황당할 당자죠. 당당하다, 황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요? 쌀미가 오면 무슨 당자예요? 엿당자죠. 왜요? 밀가루나 어떤 것을 어느 성분에 맞춰 넣으니까 황당하게도 단맛이 났다. 그래서 엿당자다. 엿당. 엿처럼 생긴 것을 또 다른 말로 사탕이다 해서 사탕탕이란 자도 있죠. 중요한 건 흙을 파서 무언가 그 안에 물을 모아놓고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뭐냐? 연못이다 해서 연못당자. 즉 흙을 파서 황당하게 파가지고서 흙을 거기에 물이 고일 자리가 아닌데 흙을 파가지고 황당하게 만들어 놓은 연못 땅자입니다. 연당 그럼 뭐냐? 연못이 피어 있는, 연꽃이 피어 있는 그 연못이 연당입니다. 우리 이 당자 넣은 거 많죠? 지명중이나 또는 우리가 놀러 가는데 어디에 당자가 있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못 지자도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지. 그래서 우리가 안압지라든가 무슨 지 하는 건 대부분 다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는 걸 지라고 그러고, 저 당은 들어오는 물도 없이 푹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연못을 당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황당하게 파서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너무 쉬운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고들찍 밑에 마음씨, 고든 마음, 이거야 뻔히 덕이죠. 그래서 큰 덕자의 원자입니다. 큰 덕자의 원자 이렇게 생겼고, 앞에 나중에 이게 요 앞에 사람인이 오죠. 두인변이 오죠. 여러 사람 속에
마음이 곱고 바른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덕이다 해서 큰 덕자예요. 우리 일종의 정치인을 발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덕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덕덕자야, 큰 덕자의 원자는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고들직 밑에 마음씨. 고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목숨수랑 관계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목숨수 밑에 연화발, 불과 관계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오래 사는 불이라는 데서 오래 사는 불은 여러 사람을 비춰줄 수 있다 해서 비칠 도자입니다. 도육, 남들을 비춰서 잘 보호하여 길러주는 걸 도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비칠 도자는 아주 재밌게 만들었죠. 나이 든 사람은 인생을 비춰주는 겁니다. 괜히 나이 많은. 그래서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고 새벽 4시에 운무가 엄청나게 낍니다. 요즘처럼 운무 안 끼는 지역이 없어요. 옛날에는 시냇물이 있든 뭐가 있든 습기가 땅속에 있고 이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운무가 엄청나게 낍니다. 전쟁을 갔을 때. 그때 꼭 하나를 데려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나이 많이 든 말 꼭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비칠도자도요, 목숨이 길어서 인생의 횃불처럼 비춰줄 수 있는 걸 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칠도다 이 말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마음심 옆에 무언가 누구에게 드릴 향, 즉 마음이 상대방에게 드리고 싶은 정이 많다는 데서 이건 도타울 돈자입니다. 남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다. 그건 정이 도타운 거죠. 정이 도타울 돈자. 우리가 돈독하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든 정이 있든 주고 싶지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걸 돈이라고 그래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에 돈자 많이 넣죠. 예를 들어 이상돈, 상돈 할 때, 박상돈 할 때 이 돈자는 대부분 무슨 자냐? 도타울 돈자입니다. 정이 도타운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불화가 있고 무언가 치고 뭔가 또 뭐 드리고 뭐 이런 뜻이 있죠. 즉 이게 도타울 돈자의 그 어원과 비슷한 거니까 불을 밝혀 정을 도탑게 한다. 즉 저녁 늦게 우리가 그 사랑채에 모여서 불빛을 밝혀놓고 정을 도탑게 한다 해서 이거 불빛 돈자예요. 불빛을 밝혀놓는다는 데서 우리가 이름에 많이 넣었죠. 이형돈, 형통할 형자 옆에 불빛돈 하면 이형돈 이럴 때 돈자죠. 이름에 애매한 이름을 넣기 어려웠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는 글자가 있는데 만들어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 깊은 의미가 있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진칠둔 옆에 머리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진친 듯 머리를 조아린다. 즉 머리를 조아린다는 데서 조아릴 돈 갑자기 돈자입니다. 우리가 돈오 그러면 갑자기 깨닫는 걸 돈오라고 그래요. 돈수, 즉 머리를 조아리는 걸 돈수백배 한다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조아릴 돈자는요. 진칠둔 옆에 머리, 즉 머리를 진치듯 이렇게 조아리듯 이렇게 땅에다 박는 것을 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 앞에 갔을 때 또 뭐라고 그래요? 돈수백배,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100번 하듯 딱 하는 걸 돈수백배라고 하죠. 이처럼 한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게 만들어졌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논리 속에 여러분이 논술력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